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 수도권 북부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매 수요가 수도권 저평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GTX가 지나는 경기도 양주, 의정부, 고양 등의 집값이 뛰어오르고 있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아파트값은 지난 4일 기준으로 1.44%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동두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9배 뛰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 없이 연초부터 여기저기에서 집값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내놓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 오늘 잠시 후에 이슈 시그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과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이제 1월달 정초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항상 이 부동산은 항상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는 항상 알토마토 TV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정초에 이제 새롭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떤 방향으로 좀 흐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좀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추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부임 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 기관이 참여한 이날, 변 장관은 신속한 공급을 강조하면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2021년 공급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서울 도심 내 주택 확보인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역세권 가용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에 점일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준공업 지역 후보지 중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사업 모델을 찾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도심 내 주택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의 2021년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초에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좀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설 구정이죠. 구정 전후로 해서 아마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건데 아마 긍정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추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좀 초월을 했죠. 그래서 초월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서울, 특히 강남 일대보다는 서울 북부권 일대가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노원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를 보게 되면 매매가 상승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하나는 GTX, 즉 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에 미리 선점을 좀 하기 위해서 그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 또 매매가 상승률도 크게 뛰었습니다. 현재 올해 전망치를 좀 약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GTX A 노선과 이 C 노선, 특히 이 C 노선에 아마도 상승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서울 남부권, 즉 경기 남부권보다는 경기 북부권, 즉 양주라든가 GTX가 지나가는 의정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어떤 재개발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물건들이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에 대한 공급, 수도권에 대한 어떤 서울 지역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공급 비율이 작년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입주된 물량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은 아마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매매가 상승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같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하면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어떤 수요층들 자체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거기 안에 따른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매매가에 대한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상승률에 대한 상승 곡선은 유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간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공급 간담회를 좀 개최를 했는데요. 이렇게 주택공급 관련 민간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이 간담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부동산 그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모여 있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도심 내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을 특히 말하는 겁니다. 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기존에 나와 있던 20몇 가지의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이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공급 자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과 현재 좀 토지 자체의 공급이 많이 좀 딸리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 얼마만큼 용적률을 줘가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좀 내용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현재 도심권 내 특히 역세권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약 한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는 걸 알겠는데 좀 더 상향을 줘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대 수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용적률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죠.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약 한 300%에서 약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아파트를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토지로 받았다고 한다면, 기부 채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임대 아파트 그만큼 용적률을 많이 주니 거기서 절반 정도를 기부 채납 형식으로 맞는 대신에 용적률을 크게 상향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뭐 700%까지도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에 그 수요자에 대한 선호 입지라든가 충분한 물량 확보, 높은 품질, 이게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역세권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수요자의 선호 입지, 즉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출퇴근이 가능하고 어떤 출퇴근이 가능한 선호하는 입지는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한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좀 나눠서 이제 얘기하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법령 등을 또 개선을 하고,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 또 부지 확보의 이런 어떤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의 어떤 그 구상 지원, 이런 어떤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공급해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가격 상승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그 사이에 그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를 어떤 식으로 좀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대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등 도심 내 이 가용용지라든가 이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추진이 되다가 좀 자초되거나 또 추진해서 조합설 인가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대상의 역세권이라든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특히 영등포 지역 일대라든가, 영등포 지역에서 양평동이라든가 물레동 일대, 또 당산동 일대, 이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심재생과 연계를 시켜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를 해서 기존의 3기 신도시 포함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공급을 설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큰 틀에서 가져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입지 선정이라든가 또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져갔을 때 수익을 어떻게 분포를 하면서 가져갈 것인가, 또 이제 가져가게 되면 몇 년 후에 매도를 해서 이 역에 대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공공택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하고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라든가 혁신 공간, 이런 부분을 해서 그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방에서도 공공정비 사업을 확대해서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투기 수요를 차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말이 참 좋죠. 말이 참 좋은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적정 배분을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어떻게 분배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공공주도 일변도라든가 임대주택, 또 자가주택의 위주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중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부분, 민간 협력에 사업을 참여해서 이 토지주에게 어떻게 리스크를 좀 절감시킨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져 있죠.
이 리스크를 절감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LH에서 그 리츠를 만들어서 그 수익성을 토지주에게 확보를 하고 추후에 이제 준공이 돼서 준공이 되거나 또 준공이 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수익도 토지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사업 시행자 자체가 그 LH와 그 토지주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리츠를 선점을 해서 LH에서 그 사업성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으면서 토지주에게 수익성을 중장기적으로 내놓는 방향 이런 것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수익성 확보 및 신속한 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현재 그 1분기에 대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약 한 8만 호, 전국적으로 약 한 8만 호 정도가 현재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 8만 호 정도의 1분기에 입주 예정 아파트가 8만 호 정도면은 이것이 많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11,000세대가 1분기, 즉 3월 달까지 입주 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경기를 포함하게 되면 약 한 5만 호 정도의 입주 세대가 좀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공급 물량에 대한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그 수도권 쪽 지역이 1월달, 2월달,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이 수도권 지역에 좀 몰려져 있는 부분을 좀 첨삭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입주 물량 자체가 평균적이거나 좀 적은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2021년도의 분양 계획을 좀 보시게 되면 그 2021년도 이 계획의 민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그 공공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5천 호 정도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전세 대책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이 도심내 공급 실적의 우수업체에 이게 가점을 좀 적용을 해서 1%의 저리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좀 이런 정책 방향을 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입주자 선호 설계로 해서 중형 평형대, 과거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대가 주로 담당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중형 평형대, 60에서 약 한 85평방미터의 중형 평형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은 추세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작은 평형대, 뭐 소형 평형대로 공급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입주자 선호와 맞게끔 해서 중형 평형대로 설계를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굳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매입에 대한 어떤 검토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토지 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세제 혜택을 보유하면서 이 전세의 임대 아파트, 즉 건설 임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꾸준하게 좀 보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양도세에 대해 10% 감면을 한다든가 법인세에 대한 추가세율을 배제한다든가 또 민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를 좀 감면시켜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거 인센티브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진행하겠죠.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에 따른 전세에 대한 비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전세 수요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경향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전세 수요자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책,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전세 수요자들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세율에 대한 혜택은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주택협회에서 좀 얘기하기를 그 주택보수 고분여가 심사자를 좀 개선해 달라, 뭐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를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와져 있고요. 또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임대주택 관련 세제인이라든가 금융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을 좀 그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이제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규제 최소 구역의 주거 비율을 완화를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10월달에 이제 개정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 비율을 완화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시킬 것인가 내용은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완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공 재건축에 대한 종상향을 제도를 근거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요거는 현재 이 도정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의원회에서 이제 발의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빨리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 사항을 검토를 하고 이 중문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보시게 되면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 그 준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환승되는 지역들의 준주거 지역들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상태의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의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얼마만큼 또 확대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추가 간담회의 내용은 나와 있고 설 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 그 내용에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검토 사항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이 현재 이 정보가 이제 그 끝나는 시기까지는 가져가야 될 어떤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흐름을 찾게 되면 투자에 대한 흐름 자체를 충분히 좀 찾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좀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개선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주변 지역, 즉 그 뭐랄까요, 화곡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뭐랄까 상업 지역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적죠. 또 준주거 지역에 대한 비율이 높습니다. 또 사당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토지와 이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게 되면은 어떤 그 투자에 대한 흐름 자체를 좀 찾아낼 수 있는 시기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주택 공급 대책 방향에 대해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부동산에 대한 갈증이 심한 상태인데요. 자, 이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새해 첫 대책으로 내놓을 이 공급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전략 잘 짜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활용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1:1로 이야기 나누면서 또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 제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끝번호 799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곡 14단지를 조세특별법을 적용받고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매입해서 1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요. 이 GTX-D 노선을 보고 매도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강서구 마곡동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분양을 받아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GTX-D 노선에 대한 이슈도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이 주택 어떻게 앞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을지 전망 체크해 볼게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마곡이라는 동네가 하나의 지하철을 GTX-D 노선이라는 큰 광역 출도망이 이제 확정이 된다든가 가시화가 된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혹시나 그게 뭐 지연이 된다든가 하더라도 이 마곡지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마곡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좀 2014년도라고 한다면 한 6년 정도 6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그래도 한 4년 정도를 좀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 이 김포공항이 이제 앞에 있죠. 이 김포공항이 이제 장점도 작용하지만 또 하나는 이 단점도 작용합니다. 이 김포공항 쪽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은 2019년도 12월 달에 벌써 발표가 됐어요. 이제 과연 이것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니까 이런 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마곡 도시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가 현재 좀 꾸준하게 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2021년 올해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까지는 좀 추세를 보시고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곡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뭐 과거부터 해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현재 이 물건 자체가 미분양 물건으로 매입하셨다는 것은 2014년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곡지구 안쪽에는 좀 미분양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마곡지구가 진행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안에 이제 뭐 보타닉 식물원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구입하신 것은 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쪽 안쪽으로 지어나가는 지하철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하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 9호선 연장 사업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GTX-D 노선 또 뭐 공안철도에 대한 연장 사업 계속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 마곡지구를 안 거쳐가는 지하철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끝쪽은 마곡지구이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지하철이라든가 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이 있죠. 2019년도 12월 달을 보게 되면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쪽 공항동 쪽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직장인 수요층들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 또 하나의 호재거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곡 쪽 주변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 하청업체 자체가 이 가양역 쪽에 있는 지산 쪽으로 좀 현재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천향교역 쪽에 있는 뭐 CJ 엔터테인먼트 이 부지 자체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아직 남아 있는 지역이죠. 이런 것들은 실거주로 해서 한 4년 정도 좀 더 보유하셔도 여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산에 대한 어떤 수익성 물건도 한번은 검토해 볼 만큼 아주 입지적으로 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니까요. 좀 더 한 4년 정도를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주변 대기업들의 부지 개발이라든지 업무 단지에 대한 부분들, 또 교통적인 메리트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끝번호 0321번 확인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동양 메이저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주위에 상계 주공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전망 체크해 보면서요.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이 시점에서는 갈아타기 하는 게 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현재 동양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변 지역에 있는 주공 아파트도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재건축에 대한 어떤 진행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재건축 노원구 일대의 재건축이 사업 진행 속도가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 즉 이 노원구 쪽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비율, 즉 상승률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아타기 해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내느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잘 보유하셔서 잘 끌고 가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잡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책에서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자라는 얘기도 좀 이제 지금 현재 방송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도와 매수 양쪽을 현재 좀 묶어놓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매도할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 풀어줘야 물건이 나오잖아요. 물건이 나올 수 있고 그게 거래의 어떤 활성화를 해야지만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도 좀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매도에 대한 어떤 매도를 좀 풀었었을 때 세금을 어떤 방향으로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정책 방향으로 좀 갈 수가 있는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매수는 묶어놔야 되니까 둘 중에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쪽은 좀 어쩔 수 없이 풀어놔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원역 일대를 좀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있는 상계주공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이런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노원구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낫다. 그래서 잘 보유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노원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철이 양쪽 노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이 차량 기지 자체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 또 주변 지역 자체의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서 관리 처분을 받았다, 안 받았다, 관리 처분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가격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과 물건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이렇게 비율을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들이 같이 가져가는 방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서 갈아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잘 끌고 가시는 게 일단은 먼저 좀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 2년 정도는 좀 보유하셨다가 주변 지역을 좀 여건을 봐서 그때 이후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212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고양시 내유동 쪽 친구 추천으로 토지나 아니면 임대 놓을 다가구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자, 투자 물건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단은 내유동이 투자를 할 만한 지역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토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사님? 네, 내유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지역이다. 하지만은 그 토지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다가구로 가져야 될지 이 두 가지를 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다가구로 가져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공실에 대한 회전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토지에다 넣게 되면은 또 비용적인 부분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돈에 좀 크게 여유가 없다 그러면 토지를 어느 정도 평수를 사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내유동 쪽 같은 경우는
다가구로 해서 월세 수익을 내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토지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내유동 쪽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토지를 끌고 가서 수익이 내는 것보다는 아마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즉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내유동 쪽이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 이제 고양시청이 이렇게 위치했다는 것이고 바로 밑에 이제 그 능곡역 쪽이 이렇게 일대가 위치해 있죠. 또 하나는 이 원흥역 지춘역 쪽으로 가는 요 라인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이 안쪽에서는 이쪽 안쪽에서는 그 다가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보다는 토지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 고양시청 쪽 또 3기 신도시 쪽이 만들어지면서 이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상승률을 아마도 이쪽 지역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로 가게 되면 다가구로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직장인 수혜층들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월세 가격이 비율적으로 좀 낮게 책정이 되면 위쪽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수요층들을 좀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지 쪽으로 좀 가져가셔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고양시 척종 라인으로 해서 뭐랄까요 철도 라인도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추후에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확장으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률은 좀 비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확장의 메리트 가져갈 수 있다. 토지 쪽으로 조금 더 추천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1:1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 순수한 이 아파트를 갖고 오는 것은 상당히 좀 오랜만에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가련동 쪽 주변 지역은 워낙 호재거리가 많고요. 은평구 쪽에서 이 구산역, 또 연신대역, 또 세전역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산역 쪽 상권이 잘 되어져 있는 구산역 쪽에 있는 아파트를 묶어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 거리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40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25평형 아파트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 4층과 지상 22층, 총 세대수는 약 한 260세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좀 약간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0세대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25평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 3개
방 3개, 거실, 이 욕실 2개 구조로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 자체는 2025년 한 5월 달 정도로 예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더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2025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징은 이제 표현 자체는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재건축의 법적 의미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현재 지금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도정법에 적용받는 재건축, 요거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건축 지역에 좀 좋은 것을 좀 묻어놓고 또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좀 가지는 그런 어떤 투자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의 문의 전화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재개발과 재건축의 좀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간이 상당히 좀 길게 좀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을 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도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재건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이 아닌 민간 사업으로 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속도전에서는 누구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의 어떤 그 아파트다. 이게 좀 현재 이 아파트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평균 매매가는 약 한 5억 7,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 평당가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해 있고요. 구산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25평형 아파트 3룸 구조의 욕실 2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 물건이다라는 특징도 체크해 두시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련동이요. 입지도 괜찮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쪽 은평구 쪽에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입지 그리고 호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3호선, 6호선 연신 내역을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3호선, 6호선 연신 내역은 이 추후에 이 GTX가 지나가는 이 노선이 됩니다. 유일하게 3호선과 6호선 또 GTX 이 광역철도망이 지나가는 서울에서 유일한 노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구산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불광역 쪽 주변 지역 일대의 토지가 상승은 현재보다 더 많이 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구산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거리, 연신역에서는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입지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불광역 쪽 주변 지역이죠. 이 불광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구산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속도를 봤었을 때는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불광역을 하나 예를 들자면 불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신분당선 라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4개 노선 자체에 어울려져 있는 곳 주변 지역은 호재거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서울에서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면 이 가련 1구역, 또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많은 세대 수가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보물권 자체는 구산역에서 인접거리, 즉 이 도보 약 한 200m, 약 150m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수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GTX A 노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삼성역에서 현재 동탄까지 이어지는 지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운정에서 킨텍스, 대곡과 연신대를 지나게 되는데 이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불과 약 한 19분 정도 19분이 걸립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운정에서 연신대까지 가게 되면 뭐 지하철로 하게 되면 거의 뭐 1시간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걸 20분 안에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연신대에 이제 GTX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연신대에서 삼성역, 즉 강남의 핵심 요지인 삼성역까지는 약 한 9분, 8분 정도 거리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만큼 강력한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구산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니까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 현재 5억 7천만 원을 평당가로 25평형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운정역 안쪽에 있는 연신대역 이 조감도인데요. 상당히 좀 40m, 즉 대심도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조감도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구산 쪽, 연신대 쪽과 연결되는 이 고양 창릉 공공택지지구입니다. 옆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구산역 또 세전역이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이 세전역과 연결되는 지하철 철도 노선이 이 고양 시청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또 같은 호적거리가 따라서 붙기 때문에 또 이제 고양 창릉 같은 이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의 특징은 거의 한 60% 정도가 산업용지로 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수요층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주변 지역에 노선이라든가 광역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적거리를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고양선이 좀 연장되는 부분,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세전역에서 연결이 되는 이 고양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양선 자체가 연결이 되면 이 대곡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 대곡이라는 노선 자체는 현재 약 한 5개 노선, 의정부에 대한 의정부 지선까지 포함하게 되면 5개 노선이 이 대곡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대곡역과 맞물리느냐 안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이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상승이 비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양선 자체가 이 창릉지구, 즉 3기 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제 세전역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신대, 즉 구산역 쪽 주변 지역에 구산동 쪽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가 상승을 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종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높게 약간 그 용적률 500% 정도를 받기 때문에 높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이 약 한 5,693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2층으로 세대 수는 약 한 260세대가 구성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 이상으로 해서 주차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교통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하층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 또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매 시설이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조금 기무체납으로 좀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감도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평형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평형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A 타입과 B 타입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현재 25평형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사실은 한 26평형의 용적률 면에서 그 전용률 면에서는 약간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 비례를 하더라도 그 전용률이 상당히 좀 크다, 좀 넉넉한 공간을 좀 제공한다. 이게 이제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예상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5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25평으로 나오면 평당가가 좀 나오겠죠. 임대가 자체는 약 한 3억 4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2억 3,200만 원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의 이 예상 임대가라든가 이 실투자금 자체를 보신다고 한다면 2025년 정도면 좀 많은 어떤 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GTX-A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에 대한 이 철도에 대한 호재 가져가면서 또 재개발이라든지 지역 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재가 쌓여가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거북섬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북섬 안에 들어가 있는 상가 물건이다. 즉 관광의 명소로 떠오를 수 있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의 위치는 시와 거북섬 인공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본 물건 바로 앞쪽에
바다가 넓게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약간 36.19평방미터, 계약 면적은 74.5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본 물건의 좀 특징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좀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준공은 2022년 3월달에 준공 예정인 물건인데 이 2022년 3월달 준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물건에 좀 상당히 많은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선임대가 벌써 완료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앞쪽에는 서핑 테마파크라고 해서 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 물 자체를 좀 따뜻한 물로 데펴서 한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서핑 파크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역대급 배우 수요다. 기존에 연간 약 한 1,000만 명 이상 또 신규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매매가 자체가 3억 9천만 원입니다. 선임대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으로 왔습니다. 이 관광지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관광지가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또 최대 규모로 개발 중인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테마파크라든지 이에 대한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북섬의 입지 그리고 호재 알아볼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서핑 테마파크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거북섬 안에 있는 서핑 테마파크는 이 아시아 최초입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 테마파크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또 전 세계에서 꿀리지 않는 관광 명소로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선진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이 서핑 테마파크를 이 거북섬 안쪽에 가져와서 관광의 명소로 현재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본 물건의 입지를 보게 되면 본 물건, 즉 거북섬에 대한 주변 지역입니다. 이 김포국제공항과 이 서울 지역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 또 송도국제시도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 이 또 하나는 인천국제공항, 또 밑으로는 김포공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강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송도국제신도시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본 물건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물건은 전체적으로 거북섬이 어떤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나라고 보시게 되면 바로 뒤편 같은 경우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높은 프리미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락상업시설, 또 마리나 시설, 또 서핑 테마파크, 또 인공 서핑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핑 테마파크라든가 이 인공 서핑장은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이 마리나 시설도 현재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이 설치가 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 관광 명소에 맞게끔 잘 조성되어져 있는 거북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인공 서핑장이 이쪽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서핑 테마파크도 본 물건지 바로 앞에서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2020년 올해 10월달에 이제 인공 서핑장이 이제 오픈이 됐고 수면 테마파크로 현재 스트리트 거리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공 라군이 또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둘 예정입니다. 그 주변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관광 명소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이 영종도라든가 송도, 이 시야 방조제 전체적으로 서부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관광객 수가 이제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해안 관광벨트의 새로운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서핑의 해양 레저 단지로 해서 신규 유입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에 대한 수요층 약 한 1,000만 명 정도의 수요층에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도록 본 물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호적거리는 이 거북섬 주변 지역으로 해서 복합 레저단지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또 아쿠아 테마파크가 2025년이면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펜랜드도 현재 좀 꾸며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앞에 이제 그 경기해양과학관이 이제 올해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과 어떤 그 하나의 또 명소로 해서 본 물건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의 이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본물건 자체가 본물건이 있는 위치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3년도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 또 주변 지역 보게 되면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과 김포와 연결성도 충분히 좀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들 자체는 시흥 안산의 어떤 트램 노선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램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될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차용지와 또 15m 보행도로가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어떤 이용객 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데오 거리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임차가 어느 정도까지 다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이고요. 임대가 예상이 현재 지금 임대 정도는 보증금 2천에 월 170만 원 정도로 전세 그 임대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약 한 1억 초반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을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